부산 영도의 새벽 바다에서 23년 동안 같은 배를 몰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어요. 김태수, 그의 하루는 언제나 두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시작됩니다. 1997년 3월 학교 가는 길에 사라진 진호와 현호. 회색 냉동 탑차와 빨간 다 스티커, 그리고 사라진 47분.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김태수만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23년 후 그의 우편함에 도착한 작은 방수팩 하나가 모든 걸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부산 영도 남항의 업한장에 첫 고깃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통발선 선장 김태수는 어김없이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죠. 태수야, 오늘 물때가 좋더라. 동료 선장 박민철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래, 민철아. 나도 통발 좀 많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김태수는 묵묵히 배에 올라탔습니다. 벌써 23년째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 단조로운 일상조차 소중했습니다. 1997년 3월, 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어요. 김태수의 두 아들 진호와 현호가 평소처럼 학교로 향했습니다. 형 진호는 초등학교 6학년, 동생 현호는 4학년이었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김태수는 아이들을 보내고 배로 나갔어요. 그날따라 바다가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통발을 거두는 일도 순조롭게 진행됐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온 김태수는 아내 순영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안 왔대요. 뭔 소리야? 진호랑 현호가? 네,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오늘 학교에 안 왔다는 거예요. 김태수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길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죠. 조선소 담장 뒤 공터에서 아이들의 가방끈이 발견됐어요. 이게 현호 가방이야. 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 책가방도 여기 있네.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김태수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이셨나요? 오늘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학교에 안 온 거예요.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어요. 아이들이니까 어디 놀러 갔을 수도 있죠. 하루 이틀 더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김태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었거든요. 이튿날 중요한 목격 정보가 접수됐어요. 조선소 공터 근처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숙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회색 냉동 탑차가 공터에 잠깐 서 있더라고요. 차에 특별한 표시는 없었나요? 뒷문에 빨간 단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신기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김태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가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차 번호는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해요. 그건 못 봤어요.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소 주변 CCTV는 대부분 고장 상태였어요. CCTV가 작동한 게 별로 없네요. 수사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김태수가 다급하게 물었죠. 일단 조선소 하역장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입 기록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외부 화물차 반입 기록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들어온 차량 기록이 누락돼 있네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아이들이 실종된 시간과 비슷해요.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영도 일대는 물론 부산 전체가 수색 범위에 포함됐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겠습니다. 김태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내놨어요. 곧 포스터가 영도 곳곳에 붙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김태수는 배를 팔아서 사설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닷 스티커를 단 냉동탑차를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탐정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범인의 흔적은 마치 바닷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아내 순영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보, 애들 꼭 찾아요. 순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매일 실종 장소 주변을 돌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작은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처음에는 지역 신문에서 사건을 다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들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로 분류됐어요. 김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닷 스티커와 냉동탑차, 이 두 개의 표식을 머릿속에 각인했어요. 항만의 모든 동선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오늘도 냉동탑차 세대가 지나갔네. 김태수는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었어요. 차량 번호, 시간, 방향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업한장 사람들은 김태수를 이상하게 봤어요. 태수야, 이제 그만 좀 해. 애들이 벌써 몇 살인데. 하지만 김태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세월이 흘렀어요. 김태수는 항만, 업한장, 냉동창고의 동선 지도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수십 장의 지도에는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 길로 나가면 부산항대교로 연결되고 여기서 북항터널로 빠지는 차들이 많아. 김태수만의 수사는 이렇게 계속됐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건을 혼자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흘렀어요. 김태수는 여전히 통발선을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진우야, 현우야. 아빠가 꼭 찾을게. 매일 밤 김태수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포기란 없었어요.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거든요. 가을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 김태수는 집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평소보다 두꺼운 우편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발신인이 없어. 작은 방수팩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팩을 열었죠. 안에서 나온 건 믿을 수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단 모양 스티커 조각, 낡은 초등학교 배지, 그리고 손글씨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선대 냉동창고 3동, 10월 17일 밤 11시. 김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23년 전 그다 스티커와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누가 이걸 보낸 거지? 초등학교 배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우가 다니던 학교 배지였어요. 낡기는 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죠. 김태수는 신선대 일대를 답사하기로 했어요. 메모에 적힌 날짜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동창고가 이렇게 많았나? 신선대 주변에는 크고 작은 냉동창고들이 즐비했어요. 그 중에서도 3동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김태수는 퇴근 시간 차량 흐름을 관찰했어요. 특히 야간 출고 루트에 집중했죠. 밤 10시쯤부터 화물차들이 많이 나오네. 작은 수첩에 차량 번호와 시간을 꼼꼼히 적었어요.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관찰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건 당시 목격된 냉동탑차와 비슷한 차량 축중량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차들이 있어. 김태수는 이 정보를 노트에 정리했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죠. 드디어 메모에 적힌 날이 왔어요. 김태수는 오후 10시부터 냉동창고 3동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과연 뭔가 나타날까? 11시 정각 회색 냉동탑차 한 대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뒷문을 확인해 보니 빨간 단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23년 전 목격됐던 바로 그 표식이었죠. 맞아, 이거야. 하역장 직원들이 수산물 박스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부 박스에서 나는 소리가 달랐거든요. 김태수는 멀리서 관찰했어요. 중량 대비 내용물의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박스들은 뭔가 다르네. 작업이 끝난 후 냉동탑차는 특별한 경로를 선택했어요. 영도대교를 건너 부산항대교로 그리고 북항터널로 향했습니다. 김태수는 개인 블랙박스로 차량을 추적했어요. 멀리서나마 번호판 절반과 운송사 로고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죠. 이제 뭔가 실마리가 잡혔어. 집에 돌아온 김태수는 촬영한 영상을 분석했어요. 로고를 확대해서 보니 남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남해 모시기, 남해F인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남해F라는 수산물 유통법인이 나왔어요. 외주 차량을 많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김태수는 이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회사 연역을 살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해외 사업을 했었네. 당시 창고 관리자였던 사람이 해외 특수 배송 업무를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아이들이 실종된 때와 겹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김태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관련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해 봤죠. 창고 관리자 이철민은 당시 28살이었어요. 현재는 51살로 여전히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하지만 직접 접근하기에는 위험했어요. 상대방이 경계할 수 있었거든요. 김태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수팩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는 매일 신선대 냉동창고 주변을 돌았어요. 패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했죠. 매주 금요일 밤이 가장 수상해. 같은 차량들이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았어요. 마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창고 직원 중 한 명이 김태수에게 접근했어요. 아저씨, 여기 자주 오시네요. 아, 그냥 산책하러 나온 거예요. 혹시 뭘 찾고 계신가요? 직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김태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날 밤 김태수는 다시 방수팩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해F는 껍데기다. 실제 운송은 제3의 브로커가 한다. 메시지는 여기서 끝났어요. 하지만 김태수에게는 충분한 힌트였습니다. 그럼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는 거네. 김태수는 새로운 실마리를 쫓기 시작했어요. 남해F 뒤에 숨은 진짜 조직을 찾아야 했습니다. 위판장 경매 전표와 차량 개근 기록을 대조해 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수 물량이 섞여 있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량이 장부상으로만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주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비번 반장이 근무할 때만 이상해. 김태수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특정 반장이 근무하는 날에만 허수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반장이 97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23년 전부터 같은 짓을 했던 거야. 김태수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태수는 구창고의 폐 CCTV 하드를 찾아 나섰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몇 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복구될까? 컴퓨터 수리점에서 하드를 분석해 봤어요. 다행히 일부 데이터가 살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 영상이 남아있네요. 수리점 사장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흐릿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김태수는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대부분 일상적인 하역 작업이었지만 가끔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사람이 차에 타고 있어. 냉동탑차 안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정상적인 화물 운송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건 분명히 불법이야. 영상 프레임을 하나씩 캡처했어요. 그러던 중 익숙한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닷 스티커가 또 나왔네. 차량 뒷문에 붙은 빨간 닷 모양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운전자의 왼쪽 뺨에 세로로 긴 흉터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흉터 기억해둬야겠어. 김태수는 화면을 확대해서 운전자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키는 170cm 정도, 체격은 보통이었습니다. 같은 운전자가 여러 영상에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닷 스티커가 달린 차를 몰고 있었죠.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겠어. 김태수는 영상 캡처를 들고 항만청 퇴직 직원 모임을 찾아갔어요. 오래된 관행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임시 출입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퇴직자 한 명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정식 절차 없이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급한 화물이나 특수한 경우에 사용했어요. 김태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그런 출입권은 누가 발급했나요? 보통 현장 반장이 재량으로 처리했어요. 기록도 제대로 안 남겼고요. 이것이 바로 허점이었어요.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출입이 가능했던 거죠. 혹시 수출 검역 서류도 조작할 수 있었나요? 퇴직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온물류는 이중 봉인을 해요. 겉봉인을 뜯어도 안쪽 봉인이 있거든요. 그럼 내용물을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부자가 도우면 다른 얘기죠. 김태수는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유령 화물 코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화물에 대한 코드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죠. 김태수는 점점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97년 실종 당일 항만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시간대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에 공백이 있어. 오전 9시 13분부터 10시까지 47분 동안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바로 이 시간에 애들이 실종된 거야. 목격자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닷 스티커 차량이 이 공백 시간에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김태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봤어요. 실종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유괴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상 루트로 인신매매를 했을 수도 있어.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임시출입권, 이중봉인, 유령 화물 코드까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김태수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그때 또 다른 방수팩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나왔어요. 아주 작은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죠. 이게 설마. 김태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이들의 머리카락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사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세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김태수는 서둘러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아갔어요. 자신의 시료와 함께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꼭 정확하게 해주세요. 김태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23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실마리였습니다. 그 일주일은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만약에 정말 애들 거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아이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드디어 결과 통보날이 왔어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족 일치 확률 99.9%. 김태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정말 내 거구나. 시료는 둘째 아들 현우의 것으로 판정됐어요. 23년 만에 찾은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김태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럼 현우는 살아있는 거야. 하지만 첫째 진호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또 다른 방수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신인은 여전히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일본 규슈 항만 출입증 스캔본과 영문 가명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출입증을 자세히 살펴보니 발급일이 2008년이었어요. 실종 11년 뒤였죠. 가명은 국제수산물 검역 보조 인력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은 성인 남성이었지만 어딘지 현우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설마 현우가 일본에 있는 건가? 김태수는 부산에서 대마도 그리고 규슈로 이어지는 해상 루트를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저온 화물선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해. 인적 이동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내부자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 쉬웠을 거예요. 김태수는 더 깊이 조사해봤어요. 2008년 이후 국제 송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남항 쪽으로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왔네. 수취인은 하역 반장 부인 명의였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 닫음의 대가구나. 침묵을 사는 돈이라는 게 명백했어요. 그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김태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둘째 현우는 생존해서 해외 항만에서 저온 물류 인력으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직의 노동력으로 흡수된 거야. 하지만 첫째 진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관련 자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어떻게 된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망했거나 신분이 완전히 말소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인적인 추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고발해야겠어. 23년 동안 혼자 싸워왔지만 이제는 공적기관의 힘이 필요했어요. 김태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항만 동선 지도, 블랙박스 영상, 계급표 대조표, CCTV 복구본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현우가 살아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김태수는 지역 탐사보도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한 거죠. 혹시 인신매매 사건에 관심 있으세요? 어떤 사건인데요? 23년 전 실종된 제 아들들 이야기예요. 기자는 김태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래된 미제 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김태수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요. 탐사보도 기자 박수진은 김태수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박 기자는 오랫동안 사회부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한눈에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유령 화물 코드가 최근에도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 기자는 세관 내부 전산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비정상 접속 패턴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김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조직이 아직 활동 중이라는 거죠. 박 기자는 내부 제보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었어요. 닷 스티커 차량 운전자의 현재 신분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서남냉동물류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서남냉동물류요? 외주업체예요. 남해F와 계약을 맺고 있고요. 김태수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범인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정 취재를 해봐야겠어요. 박 기자가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끼를 던져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거예요. 김태수는 통발 상자에 저전력 GPS 태그를 삽입하기로 했어요. 추적 장치였죠. 이걸 어떻게 상대방 눈에 띄게 하죠? 신선대 냉동 창고 쪽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계획은 치밀했어요. 미끼 상자는 평범한 수산물 상자로 위장했지만 내부에는 GPS 태그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미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경로가 추적됐습니다. 신선대 3동에서 출발해서
북항 임시창고로 가고 있어요. 구덕터널 방면으로 빠지네요. 김태수와 박 기자는 원격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예상대로 특정 루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임시창고 주변에는 수상한 활동들이 포착됐어요. 차명으로 렌트한 차들이 여러 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림막도 설치했네요. 차량 번호판 각도도 의도적으로 가렸어요. 모든 게 조직적으로 준비된 일이었어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죠. 박 기자의 법률팀은 공익제보 보호 절차를 준비했어요.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자료는 다중 백업으로 분산 저장했어요. 혹시 뭔 일이 생겨도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될 거예요. 김태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어요. 항해 일지와 증거 사본을 가족들에게 분산해서 맡겼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경찰에 넘겨주세요. 조카에게 당부했어요. 며칠 후 김태수는 위험을 실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에서 검은 승용차가 계속 따라왔거든요.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것 같아요. 근접 주행을 하며 압박을 가했어요. 상대방도 김태수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박 기자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해경정보가 국세청 자금추적팀, 노동청 단속반과 연결했어요. 삼각 공조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김태수는 마침내 23년 만에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진호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거든요. 현우는 살아있지만 진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 기자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할 것 같아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죠. 미끼 상자는 계속 움직였어요. 을숙도 인근까지 이동한 후 임시 집화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김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3년 전 그날 밤의 진실과 마주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박 기자가 카메라를 점검하며 말했어요. 장거리 망원 렌즈로 현장을 촬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들었어요. 곧 나타날 범인들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현장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었습니다. 서남냉동물류 팀장이 왔어요. 하역 반장도 보이네요. 김태수는 23년 전 아이들을 납치한 범인들을 드디어 눈으로 확인했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자. 자정 직전 을숙도 인근 임시집화장에 서남냉동물류 팀장 최진수가 나타났어요. 왼쪽 뺨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흉터 분명해. 김태수가 쌍안경으로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20년 전 CCTV 영상 속 그 인물이 맞았습니다. 곧이어 하역반장 이철민도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익숙한 듯 손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완전히 한패네요. 박 기자가 망원 렌즈로 촬영하며 말했어요. 현장에서는 이상한 작업이 진행됐어요. 미끼 상자를 포함한 여러 박스들에서 이중 봉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라벨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일부 상자는 기존 송장을 떼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였어요.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서류만 바뀌는 거였죠. 완벽한 위장 작업이네요. 김태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참여자들의 얼굴과 차량 번호, 정확한 시각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GPS 로그와 영상, 개근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박 기자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어요. 동시에 국세청 자금추적팀은 차명 계좌와 해외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자금 세탁 혐의 고발장 초안도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국세청 담당자가 전화로 알려왔어요. 하역 반장 부인 명의 계좌로 매달 70만 원씩 입금됐어요. 총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나요?
지금까지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입막음 비용으로는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조직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정보과에서는 불시 합동 단속 준비를 마쳤어요. 김태수와 박 기자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출동하면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어요. 좋아요, 지금 가세요. 박 기자가 해경에 연락했어요. 10분 후 해경과 경찰 합동팀이 집화장을 급습했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꼼짝마, 모두 손들어. 최진수와 이철민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최진수가 발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량과 서류를 모두 압수할 거예요. 해경은 현장에 있던 모든 물건을 증거품으로 가져갔어요. 서버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중요할 거예요. 컴퓨터에서 출입증 위조 프로그램이 발견됐어요. 수십 명의 가짜 신분증이 만들어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97년 047분 당시 근무표와 오늘의 라인업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23년 전부터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검사가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어요. 최진수의 휴대전화에서는 더 놀라운 자료가 나왔어요. 규슈 항만 출입증 발급 대행 업무와 인력 이동 일정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수사관이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김태수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23년간 수집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영문 가명은 마이클 킴이었어요. 출입증 발급일은 2008년 5월 15일이고요. 송금 내역도 여기 다 정리해뒀습니다.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마침내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단서도 찾아야 합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2001년 부산항 인근 변사자 자료와 대조해 보겠어요. 김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할 때였습니다. 혹시 그때 신원불명 변사자가 있었나요? 몇 건 있었어요. 치아 정보로 대조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압수한 서류들에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이 맞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해외로 보냈던 것 같아요.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부산항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지로 사람들을 불법 이송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은 될 것 같아요. 김태수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치아 정보 대조 결과가 나왔어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001년 변사자 중 한 명과 일치해요. 첫째 아들로 추정됩니다. 김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한쪽으로는 현우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다른 쪽으로는 진호를 잃었다는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진호야, 미안하다. 김태수는 아들에게 사과했어요.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박 기자는 보도 시점을 신중하게 조절했어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공개하기로 한 거였죠.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해요.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된 후에 기사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국제공조수사도 시작됐어요. 일본 규슈 항만 당국에 수사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현우 씨의 근무 이력을 확인 중이에요. 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했어요. 김태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어요. 23년 만에 둘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우 씨를 찾았어요. 본인도 귀국 의사를 밝혔고요. 김태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있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진호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신원 회복 절차가 진행됐어요. 주한 일본 영사관에서 모든 과정을 도왔습니다.
곧 만나뵐 수 있을 거예요. 영사관 직원이 김태수를 위로했어요. 김태수는 공항에서 아들을 기다릴 준비를 했어요. 23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직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과거 묻혀있던 실종 사건들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많았어요. 이번 기회에 모두 재수사해야겠어요. 김태수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김포공항 비공개 면담실에서 김태수는 23년 만에 둘째 아들과 마주했어요. 현우는 31살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우의 첫마디였어요. 목소리는 변했지만 눈빛만은 어릴 때 그대로였습니다. 현우야, 정말 내가 맞구나. 김태수는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23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형은 어떻게 됐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수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못 돌아왔어. 이미 세상을 떠났단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에 대한 죄책감이 컸을 거예요. 제가 형을 지키지 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모든 건 그 나쁜 사람들 때문이었어. 현우는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어요. 학교 가는 길에 회색차가 멈춰 섰어요. 뒷문에 빨간 답 표시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억지로 차에 태웠어요. 김태수는 아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법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산 어딘가의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며칠 후에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갔고요. 현우는 조직의 강제 노동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했어요. 일본에 도착해서는 항만에서 일을 시켰어요. 도망치려고 하면 심하게 때렸어요. 신분증도 가짜로 만들어줬고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김태수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버지.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현우는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수사는 계속 진행됐어요. 박 기자는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영도 아동 실종 사건의 진실이 2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오래된 미제 사건의 해결이었거든요. 인신매매 조직이 항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송 직후 전국에서 유사한 실종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묻혀있던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때 사라졌어요. 혹시 우리 애도 살아있을까요? 경찰청에는 관련 신고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됐어요. 사건은 전국 단위 재수사로 확대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주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어요. 최진수와 이철민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인신매매, 아동유괴, 조직범죄 등으로 기소합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어요. 공범인 공직자들에게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어요. 자격정지와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항만청 전 직원 김상호,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 원. 세관 전 과장 박영수,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 원. 재판 과정에서 조직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범죄였습니다. 김태수는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으로 증언했어요. 23년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아들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생각해 주세요. 김태수의 증언에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현우도 법정에 나와 피해 사실을 증언했어요. 어릴 때부터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도망치면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어요. 법관은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고 악질적입니다. 무고한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한 행위입니다. 최진수는 무기징역,
이철민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공범들도 모두 중형을 받았습니다. 김태수는 재판이 끝난 후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진호야, 이제 마음 놓고 가거라. 첫째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현우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어요. 오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적응해가면 돼. 김태수는 아들을 격려했어요. 항만과 물류업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안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비인가 인적 탑승 탐지 센서를 의무화합니다. 봉인 파손 알림 시스템도 도입하고요. 개근과 온도를 연동한 이중 감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어요. 유령 화물 코드는 전면 폐기됐어요. 대신 실명과 지문, 위치 로그를 연동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관계자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현우는 신분 회복과 심리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뭘 하고 싶어? 김태수가 물었어요. 항만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거기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도우고 싶어요. 현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산항만청에서는 현우를 항만 안전감시원으로 채용했어요.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야간 불법 루트 근절이 주 업무가 될 거예요. 과거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우는 자신이 당했던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김태수는 첫째 아들 진호를 기리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닷 표식 신고 포상재를 만들면 어떨까? 지자체에 제안했어요. 특수한 라벨이나 스티커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요. 부산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진호 안전 신고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상한 표식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앱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항만과 냉동물류 업계의 보안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습니다. 이제는 개미 한 마리도 몰래 들어올 수 없어요. 현우가 근무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피해 가족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마련됐어요. 법률, 의료, 생계 지원을 통합한 패키지였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전담 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항만, 물류, 수산 분야까지 포함할 예정이에요.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박 기자는 사건 전모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모든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의 23년 추적기.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어요. 우리도 미제 사건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박 기자는 데이터북도 출간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원자료가 담겼습니다. 공익 데이터룸에 공개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요. 투명한 정보 공개였어요. 김태수는 매년 3월 15일 아이들이 실종된 날에 작은 추모제를 열었어요. 영도 남항 방파제에서였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널 잊지 않고 있어. 현우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조용한 추모였지만 의미가 깊었어요. 진호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매년 10명씩 지원할 예정이에요. 진호가 좋아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우도 장학금 운영에 참여했어요. 지역사회는 민관 합동 야간 순찰을 정례화했어요. 항만 주변의 어두운 구간도 모두 밝혔습니다. 이제 영도가 가장 안전한 항만 동네가 됐어요.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김태수는 여전히 통발선을 몰고 바다로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현우가 인사했어요. 그래, 저녁에 보자.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선착장에서 만난 동료 선장들도 김태수를 다르게 보았어요. 태수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23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게 존경스러워. 칭찬이 쏟아졌지만 김태수는 담담했어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바다 위에서 김태수는 다 스티커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한때는 공포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경계의 상징이 됐네. 사람들이 수상한 표식을 경계하게 됐으니까요. 현우는 새로운 연인도 만났어요. 항만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언제 만나보자. 김태수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김태수는 영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끝난 건가? 23년 동안 계속해온 추적이 끝났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정의가 실현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범인들은 벌을 받았고 시스템도 개선됐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들은 안전할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새벽 5시, 김태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통발선 키를 잡았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현우가 부두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아버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그래, 현우야. 너도 오늘 근무 조심해. 아들이 항만 안전감시원으로 일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야간 불법 루트 단속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수상한 차량 3대를 적발했어요. 모두 허가 없이 화물을 운반하려던 거였고요. 현우의 경험과 직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김태수가 제안했던 답 표식 신고 포상제도 자리를 잡았어요. 진호 안전 신고 앱은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였습니다. 이상한 스티커를 발견하면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해요. 포상금도 받고 안전도 지킬 수 있어서 좋아요. 시민 참여율이 높았어요. 부산시는 이 시스템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전국 항만도시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김태수 씨의 아이디어가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항만과 냉동물류 업계의 보안 시스템도 완전히 정착됐어요. 비인가 인적 탑승 탐지 센서, 봉인 파손 알림 시스템, 개근과 온도, 연동 이중 감사까지 모든 게 자동화됐습니다. 예전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령 화물 코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실명, 지문, 위치 로그가 연동된 투명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출입이 실시간으로 기록돼요. 조작이나 위조가 불가능해졌죠. 시스템 관리자가 설명했어요. 피해 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 의료, 생계 패키지도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장기 미제 전담 기구는 항만, 물류, 수산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해결되고 있어요. 김태수 씨 사건이 물꼬를 틔운 거죠. 수사관이 고마워했어요. 박 기자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어요. 사회적 관심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었어요. 데이터북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았어요. 공익 데이터룸에 공개된 자료들이 후속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매년 3월 15일마다 영도 남항 방파제에서 추모제를 열었어요. 조용하지만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진호야, 내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안전해졌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올해도 어김없이 진호에게 인사를 전했어요. 진호의 이름으로 만든 장학금은 매년 10명의 학생을 지원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호 오빠 덕분에 공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커서 도움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도울 거예요. 장학생들의 편지였어요. 현우도 장학금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후원 행사에도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도 꿈을 잃지 마세요. 현우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지역사회의 민관 합동야간 순찰도 완전히 정착했어요. 항만 주변의 어두운 구간은 모두 밝은 조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영도가 정말 가장 안전한 항만 동네가 됐어요. 주민회장이 뿌듯해했어요. 아이들이 밤늦게 돌아다녀도 걱정 없어요.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있었어요. 김태수는 통발선을 몰고 바다로 나가며 변화된 영도를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네. 선착장에서 만난 동료 선장들과의 대화도 예전과 달랐어요. 태수야, 내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 전국에서 견학 온다며? 응, 안전 시스템 벤치마킹하러 온대. 김태수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현우는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항만청 동료와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 언제든 좋지. 김태수는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진호도 함께 축복해 줄 거야. 형을 그리워하는 현우에게 김태수가 말했어요. 사건 해결 이후 김태수에게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김태수는 언제나 겸손했어요. 하지만 경찰대학과 해양대학에서의 강연은 받아들였어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마세요. 실무진들이 메모하며 열심히 들었어요. 어느 여름날 김태수는 바다에서 돌아와 현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바다는 어땠어요? 좋았어. 통발에 고기도 많이 걸렸고, 그거 참 다행이네요. 부자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따뜻했어요. 현우야, 너 덕분에 아빠가 참 행복해. 저도요, 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23년의 시간이 만든 깊이가 있었어요. 김태수는 진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호야, 우리 현우 잘 키우고 있지? 내가 보고 싶어 하던 평화로운 동네가 됐어. 사진 속 진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김태수는 항해 일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23년 전부터 써온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였다. 현우와 함께한 저녁이 행복했다. 진호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일지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새벽이 되자 김태수는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부두에서 현우가 인사했어요. 아버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그래, 너도 오늘 하루 수고해. 김태수는 통발선 키를 잡고 바다로 향했어요. 새벽 바다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23년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된 거였어요. 바다 위에서 김태수는 영도 부두를 바라봤어요. 밝은 조명이 켜진 안전한 항구였습니다. 다스티커는 더 이상 공포의 표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위험 신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김태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영도의 새벽 바다는 평온했고 김태수의 마음도 평온했어요. 길고 힘들었던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거였습니다.